네, 마이크 존슨 연방의회 하원의장이 1조 2천억 달러의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공화당 강경파에 의한 축출기에 또 놓였습니다. 공화당 인사들은 공화당 존슨 의장 해임을 거론하며 이번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통과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USA의 소식입니다. 네, 공화당의 침러 연방 하원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바닥에 놓고 국경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연방의회 의사당 내부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은 존슨 의장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지난 22일 자정을 2시간 넘겨 1조 2천억 달러 2024 회계년도 예산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상원은 다음 날인 23일 어제 예산안을 처리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예산안을 최종 서명했습니다. 자, 이로써 지난해 10월 시작된 올해 정부 재정 예산안 처리 논의는 약 반년이 지나서 최종 확정됐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안보 예산안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백악관과 민주당 측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연방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측이 그동안 국경 통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앞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를 놓고 민주공화 양당은 물론 공화당 내 갈등 또한 확산될 전망인데요. 일단 공화당계 트럼프 추종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은 이미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공화당이 지난해 9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맥카시 당시 하원 의장을 해임한 데 이어 또다시 같은 당 소속인 하원 의장 축출 시도에 나선 것입니다. 일단 공화당계가 같은 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해임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존슨 의장 입장을 들어본 뒤 그 해임 여부에 대한 찬반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일단 공화당의 하원 존슨 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를 포함한 총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적극 처리한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의 해임 시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4월 달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듯 보여집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제 다음 달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의 강화를 위해 주일 미군 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인 옵션들은 미군 태평양 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또 주일 미군 업그레이드 방안 등이라는 보도입니다. 이는 대만 충돌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중국발 위험에 대응해 미일 간의 군사 공조와 작전 계획 수립을 보다 더 빈틈없이 하려는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같은 검토는 6,200km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또 일본 자위대 간의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자, 현재 주일 미군은 약 5만 4천 명에 달하지만 주일 미군 사령부는 주일 미군 지휘협정 운영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부대 운영이나 작전 지휘권은 하와이 소재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그동안 주일 미군 사령관을 현재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그 작전과 관련된 보다 큰 권한을 주자는 주장에서부터 자,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다는 구호를 강조하는 한미연합 사령부와 같은 일본에서도 즉시 대응 구조를 미일 간에서도 갖춰야 된다는 등의 주장이 일본발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해외 주둔 미군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주일 미군의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합동작전에 나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이 바로 그 주요 개편 방향입니다. 자, 이미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일본이 이제 미군의 후방 기지 역할을 넘어 앞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 견제를 위한 야전 사령부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 소행이라는 미국의 정보 판단에 대해 러시아 측이 의혹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체포된 모스크바 공연장 총격 방화 테러 피의자들
매우 잔혹하게 고문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 파장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모스크바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과 또 화재 테러로 현재까지 137명이 사망했고 182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슬람국가 IS 분파인 이슬람국가 호라산이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또한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슬람국가 IS에 있다며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한 부인에도 러시아 측에서는 이번 테러에 우크라이나가 연관됐을 가능성에 그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마에르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테러의 배후가 이슬람국가 IS라는 이야기로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테러 범인들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했었고 초기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쪽에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테러 연관설을 적극 부인하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이번 일을 우크라이나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SNS상에는 러시아군이 체포된 모스크바 테러 피의자 남성 4명을 구타하고 전기 충격기와 망치 등을 이용해 고문하는 영상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피의자 중 25살의 남성은 바지가 벗겨지고 성기에 전기 충격기가 연결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피의자 한 명이 귀가 잘리는 고문을 당했고 망치로 구타를 당해 얼굴에 피를 흘리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 법정에 출석한 이들은 얼굴에 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멍과 상처가 가득한 채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당국이 일부러 고문 장면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테러의 배후가 우크라이나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뒷받침할 거짓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을 고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 4명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으로 확인됐으며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정부 잘못으로 과다 지급했다가 한꺼번에 강제 환수에 나서면서 생활보 심지어 홈리스로 전락하는 등 그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 사회보장국이 강제 환수를 중단하고 월연금의 10% 한도에서 환수 조치하는 등 개선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사회보장국은 정부 잘못으로 사회보장연금을 과다 지급한 뒤에 거액을 일시에 반납하라고 통보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지급하고 있는 연금을 삭감해서 보내거나 또는 전면 동결시키면서 재정난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홈리스로 전락시켜왔다는 원성으로 들어온 것이 지난 수개월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사회보장국은 한 해 200만 명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이번 사회보장연금의 과다 지급과 강제 환수 관행을 완전 중단하고 4가지 개선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과다 지급했다고 반납을 요구한 뒤 되갚지 못하면 사회보장연금의 100%를 동결해온 기존의 관행을 전면 중단했고 매달 제공하는 연금에서 10% 한도 안에서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달 평균 1,900달러를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에서 10%인 190달러 한도 안에서만 환수하게 돼 심각한 재정난이나 홈리스 전락 등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환수액에 상환하는 기간을 36개월 3년에서 60개월 5년으로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결국 한 달에 환수하는 금액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의 과다 지급이 미국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이를 연방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본인 잘못이 아니고 도저히 과다 지급금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손쉽게 면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